마켓 스탠바이 이어가겠습니다. 이민 전문가 신일섭위원 권별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뉴욕 시장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막판까지 계속 좀 약간 약보합이라고 해야 되겠죠. 장이 그렇게 빠졌던 건 아니고 다우하고 S&P 500은 계속 플러스권, 강보합 조금 수준을 넘어서는 플러스권이었고 나스닥은 약보합 정도 수였는데 막판에 또 돌려서 이렇게 올라가더군요. 역시 이제 빅테크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급등을 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을 또 약세에서 강세로 끌어올렸던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이런 부분들 우리 시장에 또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 것인지 결국 이제 딥시크, 쇼크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관세 동맹에 대한 이런 부담들이 조금 덜어지는 건지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잘 오늘 시장에서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전문가님부터 말씀 좀 들어보죠. 오늘 탑3 어떻게 좀 준비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 소식은 어저께 또 핫한 이슈였던 LG CNS 관련된 소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LG CNS가 IPO 대여로 꼽히면서 어저께 상장을 했는데요. 코스피 상장 첫날 10% 가까운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전문가들은 역시나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모주 청약에 따라 나섰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평가 가치 자체가 어제 하루 만에 한 340억 원 정도 증발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LG CNS가 첫날부터 약세를 기록하면서 코스피 200 지수에 조기 편입하기도 쉽지 않아졌는데요. 이는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유입돼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앞으로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날 LG CNS는 올해 IPO 시장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주목을 받았지만 시장의 한파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닛산과 혼다 소식입니다. 세계 완성차 업계 7위와 8위인 혼다와 닛산 자동차 간 경영 통합 협상이 2개월여 만에 사실상 결렬되고 있는 수순입니다. 당초 두 회사는 지주회사 방식으로 경영을 통합하는 방향을 협의하고 있었지만 통합 비용 등 세부 조건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닛산의 눈독을 들이던 대만의 폭스콘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앞서 폭스콘은 닛산 인수를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가 혼다를 테이블로 끌어들였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폭스콘은 닛산을 인수해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딥시크 금지령입니다. 국내 기업과 기관들이 중국 AI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AI 학습용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정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한전 KPS가 딥시커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오픈 AI와 손잡은 카카오는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딥시커 사용을 금지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차단하고 오픈 AI와의 동맹도 강화하려는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호주, 이탈리아, 대만도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도 딥시커 사용과 관련해 각종 규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CNS 상장이 되면서 우리 시장의 IPO 한파를 타파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혹독한 신고식을 거쳤고요. 이와 함께 일본의 완성차 기업들의 합병 무산과 관련된 소식, 마지막으로 딥시크의 이용 제한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샘 알트먼이 불집힌 카카오그룹주 급등세입니다. 카카오의 AI 비서 카다나에 오픈 AI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카카오가 급등을 했고 어제도 카카오가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카카오가 급등세를 이어가니까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까지 동반 상승세를 보여서 정말 오랜만에 카카오그룹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아직도 목마르죠. 지금 커뮤니티에서는 몇 층에 구조대 와주세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좀 자주 섞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을 정도로 카카오그룹주의 하락폭이 상당했기 때문에 이 지금 샘 알트먼이 불러온 이 카카오그룹주의 상승이 좀 오래 이어졌으면 하는 카카오 주주들의 바람이 아주 뜨겁게 지금 이 귀에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삼천당 제약 IR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IR을 했는데 SCD411이죠. 삼천당이니까 약자로 SCD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일리아라는 슈퍼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이 복제약이죠. 글로벌 메인 시장인 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과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는 나머지 주요 국가들과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IR에서 밝혔다는 소식이 언론에 나오자 삼천단제약이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삼천단제약이 그동안 계속해서 중요한 계약들이 나온다고 해놨다가 안 나왔다가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시장이 계속 실망 기대로 급등락이 오갔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전저점을 높여가고는 있습니다. 전저점을 돌파하고 고점 저점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삼천단제약에 더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주주분들은 아주 바라고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솔트룩스가 딥시크 침공의 대항마로 부각되면서 급등했습니다. 지금 딥시크가 침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엔비디아가 충격을 입었다가 엔비디아는 조금 타격을 입지만 인텔이나 AMD가 기회가 올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이런 것들이 오히려 AI 시장을 더욱 빨리 확대시킬 수 있다. 그래서 후발주자들에게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흐름으로 가다 보니 우리나라 네이버라던가 이런 솔트룩스라던가 이런 자체 AI를 개발했으나 오픈 AI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빛을 못 봤던 기업들이 오히려 빛을 보는 이 좀 반사이익을 얻는 모습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트룩스도 마찬가지예요. 자체 AI엔 루시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AI 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무상으로 제공을 할 것이다 하면서 13일 날 이제 젠 AI 핸즈온 행사라는 곳에서 루시아의 최신 버전인 루시아 2.5를 공개한다는 소식 요게 들리면서 솔트룩스가 급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부터 쭉 보시면은 지금 흐름이 이런 흐름이죠. 처음에는 엔비디아를 때리는 데 집중이 되었다가 어차피 엔비디아는 많이 갔고 조금 깎이더라도 완전히 시장에서 죽지 않는다. 대신에 조금 AI 시장에서 빛을 못 발하는 이런 쪽으로 좀 비치는 쪽으로 가다 보니 우리나라 자체 AI를 갖고 있는 이런 회사에게도 약간 주식시장에서 기회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